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오늘 연이어서 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하원기 소장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안 좋게 봤죠. 정청래 후보의 메시지가 사실은 장르만 여의도인가 거기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비평이 되게 어려워요. 보통 메시지라는 건 이제 목적을 갖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 논거를 바쳐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아 논거가 좀 부족하다. 그 포스터처럼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련 목롱체라고 아련 목롱체. 네. 뭐 애매모호하게 뭐라고 하긴 하는데 그와 어떤 교신하는 사람 말고는 해석이 안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절린 글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알정찍 이거 가지고 자꾸 막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찍었냐 확인하는 거죠 네, 지금. 근데 요새 알정찍의 의미가 바뀌었거든요. 알았어 정청래 볼콕 찍을기로 바뀌었고 앞에 볼콕이 있구나. 아니 우리끼리는 알아서 정부승 찍을게 이걸로 좀 돼 있거든요. 보니까. 아, 이것도 있어. 알아서 알았어, 정청래 정청래. 찍어내줄게도 있어. 아. 찍어내줄게도. 그래서 사실은 아니 저는 그 딴지 게시판에 글을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지금 모든 언론 매체에서 지적을 하고 비판하는데도 계속 안 고쳐지는 거 보니까 네. 그렇게 많은 글을 올리면서 저 문제는 뭐냐면은 대통령과 한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탈덕궁합이라 그러면서 네. 딴지에서 대통령 역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 딴지 게시판에 그 수천 건의 글을 썼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대통령 욕하지 말라. 그 한마디라도 좀 알려야지. 네. 해보세요. 아 어떻게 저거 딴지 가서 계속 딴 마음 품고 이제는 딴지 또 노골적으로 하더라고요. 이제는 야. 대놓고 이제 반명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반명을 아니라는 걸 행동으로 증명을 못 해요. 아니 어젯밤에 올린 글의 제목이 뭐냐면은 정청래입니다. 밤 11시에 급하게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알정찍 알았어 정청래 찍을게 했던 약속 지킨 분들 손 들어봐요. 알았어 정청래 찍었어 약속 이행하신 분들 댓글로 약속 이행하신 분들도라고 했는데 뭔가 자신의 지지세를 굳이 너무나 확인받고 싶은 욕망이 투영된 것 같아. 그죠? 네, 기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김민석 후보와 그 정청래 후보의 메시지만 두고 보면 그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일과 변화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내가 당대표가 되면 빨리 일하겠다, 뭘 하겠다, 내가 할게를 얘기한다면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 약속했잖아. 나 찍기로 했잖아. 그거 해줘라는 걸 하는 거예요. 진짜 딱 메시지만 두고 보면. 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집권 여당의 당 대표 다운 메시지가 뭐냐 하면 내가 할게와 이렇게 해줘라는 그걸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적합하냐를 사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정청래 그 후보의 어떤 메시지가 좀 기괴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아니, 말씀 그리고 주셨는데. 네. 저는 요거 관련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그 커뮤니티 정치,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보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한쪽 커뮤니티만 보면서 정치인의 소신이 없고 그 커뮤니티의 여론만 쫓아가는 정치, 그러니까 이게 중독 정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팬코 정치라고 늘 부르고 이준석 의원을 비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 팬코 한다는 건 많이들 알아요. 왜냐면 보는 장면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훨씬 심각한 게 팬코 정치보다 딴지 정치는 훨씬 더 질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팔고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는 그 커뮤니티에서 표 좀 주세요라고 구걸하고 있거든요. 한 표 줍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결합을 시키면 반명 정치를 하면서 친명 정치를 파는 거예요. 이걸 양두구육이라고 하잖아요. 이준석 의원도 팬코에다가는 글을 안 써요. 최소한 보면서 그냥 팬코 정치 따라가는 거지. 어떻게 글까지 쓰면서 저렇게 합니까? 이거는 이준석 의원보다 더 심각한 중독적 현상이다. 아니, 저 그러니까 그렇게 어제만 봅니다. 글을 올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오늘 올린 글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청래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님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부동산 대책과 LH 정상화에 대한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어떻게 적었냐.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 LH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엉뚱한 부처 간 이견 운운하시는데 부처 간 뭔 이견이 있는지 말씀하시고 그런 이견이 있었다면 얼른 조정했어야지 1년간 부동산 공급을 위하여 뭘 하셨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라고 적었는데 이런 글에 대해서 의원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봤는데요. 지금 오늘 또 지금 부동산 대책 지금 국회에서 토론이 뜨겁죠, 아주. 뜨겁게 네. 토론하는 중에 왔고요. 예, 이재명 정부는 일관되게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을 어떻게 하면은 그
낮춰야지 사실은 실거래, 실거주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아니, 맞습니다. 그 네. 방향성에 입각해서 주택도 최대한 많이 공급하고 또 실거주자를 위한 여러 대출도 오히려 풀어주고 또 그 건축을 많이 하기 위해서 PF 대출도 좀 완화해주고 네. 예, 이렇게 좀 펴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잘 하고 있고 총리 시절에도 같이 함께 한 거 아닙니까? 일관되게 저는 부동산 정책은 이재명 정부는 고민했고 노력해 왔는데 당에서 한 번도 제대로 받친 적이 없어요. 아하. 그 당의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정청래 대표 아니었어요. 제가 그 말을 그렇죠. 네. 예. 네. 아니 본인이 집권 여당 대표였는데 그럼 본인은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뭘 했어요? 1년 내내 보안 짜장면 먹었어요 100그릇. 아니 1년 내내 뭐 추석 때 검찰 개혁이 어쩌고 저쩌고 보안 수사권이 어쩌고 저쩌고 누구랑 합당하니 많이 이런 것만 해놓고 갑자기 웬 부동산이에요. 뜬금없잖아요 너무 지금. 그러니까 LH에 L자도 꺼내지 않았잖아요 본인들 1년 아니 동안. 그리고 보면은 이게 이재명 정부 전체의 주택 공급 공약이 140만 호인데 이 중에서 LH가 감당해야 될 게 55만 호인데 그 지금 정청래 후보의 주장은 LH가 감당할 몫이 펑크가 날 것 같다. 내가 들어보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국무총리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데 사실 더 심대한 문제는 이걸 국무총리 혼자 결정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펑크가 서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이라는 것을 청와대가 같이 지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런 여당 대표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부정한 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전부 다 대통령 공격이에요. 지난번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정책실장께서 결정한 거잖아요. 사실상 정책실장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 많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는 국토부 아니에요. 김민석 총리 국토부 장관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총리였죠. 네. 네. 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총리를 공격하는 것 자체가 되게 사실상 우회적인 대통령 공격이거든요. 그 지난번 3차 토론회 때 보니까 본인이 레드팀이면은 대통령께 뭐라고 제언 드릴까 이거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송영길 대표 그냥 얘기하잖아요. 세제 개편안 대해서는 이렇게 대통령께 말하고 싶다. 그렇죠. 부동산 세제 안 된다 이대로는. 네. 그렇다고 송영길 대표한테 누가 반명이라고 해요? 안 합니다. 안 하잖아요. 네. 그건 건강한 거거든요. 그냥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꾸 저거를 전당대회에서 자기가 어떤 경쟁의 아이템으로 삼아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 지난번에 공격 소재로 삼았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그거는 정책실장 공격인 거고 이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 공격이에요. 뭐였냐 대통령은 이거거든요.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보안 수사권 때도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그때도 조상호 정책보좌관을 갖다가 두드려 패거든요. 법무부의 장관 정책 보좌관. 뭐 난동이라는 표현가 있으니까. 비열하잖아요. 그러면 조상호 정책보좌관이 무슨 권위로 다 결정합니까? 그냥 보좌관이에요. 그러면 정성호 장관을 보좌한 거고 그럼 정성호 장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성호 장관은 또 누굴 보좌합니까? 총리를 보좌하고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정성호 장관이 잘못했다? 그럼 그 위로 올라가면 이재명 대통령 공격을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똑같죠. 총리를 비판한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나는 의리 지키겠다. 이러니까 모순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무슨 총리를 연임으로 당에서 뽑는 거예요? 아니 총리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뭐 총리 연임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당대표 연임 도전하니까 지금 당대표에 대한 그 행위 실적을 평가해야 되는데 왜 총리 평가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님과 정청래 후보의 인식 괴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3 지방선거의 승리냐 패배냐도 인식 괴리가 이미 있었고 여기서 정청래 후보 거짓말하다가 들켰죠. 당정청. 그리고 또 하나는 총리직 수행에 대해서도 지금 정청래 후보는 막 하나하나 지금 다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김민석 총리 박수 받고 너무 1년 동안의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다 김 총리의 것이다. 대통령은 그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네. 정청래 대표는 삐뚤어져 있네. 모든 게 반대로 가 있네. 그러면 여당 대표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조언하잖아요. 야당 대표를 하시라고. 좋은 야당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아니 과거에도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 하셨던데 뭐 이름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야당 대표는 이분이 잘하시는데 여당 대표로는 근본이 이거는 결합이 불가능한 조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당으로서는. 네, 야당의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정말 잘했다. 진짜 잘해요. 야당을 말하는 거 네. 잘해. 잘해요. 여당의 대표로서의 역할은 정말 너무나 사실상 빵점 아닙니까? 네. 예,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본인의 1년 전에 다시 1년짜리 당대표만 하겠다는 약속마저 뒤집고 지방선거 선거 평가라도 그래도 이겼어야 되는데 완전히 그 참혹한 실패로 끝나는데 이걸 명분이 없어지니까 이걸 성공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당정청이 합의해서 승리했다.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 남아있어요. 전혀 지금 자격이 당대표 연임을 시도할 자격 자체가 전무한 겁니다. 아니, 그래서 네. 이번 참여는 본인이 한타임 쉬고 다음에 얼마든지 또 정치적으로 또 역할할 날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충분히 굳이 그럴 수 이번에 있겠죠. 나서가지고 스스로 망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번 선거 이길 것 같습니까? 이미 국민적 심판은 내려졌고 호남에서 어마어마한 실패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정청래 후보 때문에 정청래 3인방 있죠. 팀 정청래. 그 3명도 지금 같이 망가지고 하향평준화되고 있고 김어준 씨 망가졌죠. 최욱 씨 망가졌죠. 거기다가 유시민 전 장관 망가졌죠. 주변인들 지금 다 망가지고 있어요. 본인의 그 욕심 하나 때문에 다 지금 파산나고 있고 그 밑에 1차 밴더, 2차 밴더 그 유튜브들 다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재훈 위원장은 누가 책임질 거야? 누가? 예? 그러니까 지금 다 망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정청래 후보의 그 연임과 그 연임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일부 세력들이 사실관계를 변형시켜서 정청래 후보 또 한 번 연임시켜주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의 무리수가 무리수를 많이 더해지고 있다. 굉장히 네. 주변까지 지금 다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니 제가 듣다 보니까 우리 조계원 의원님의 사이다 발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실제 의정 활동을 어쨌든 정청래 후보랑 같이 하시다 보니까 예, 예. 오가면서 이제 발언한 이후에 마주칠 일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의원님은 네. 돌아서 갈 분은 아니거든요. 돌아서 안 갑니다. 마주치면 좀 어떤 네, 느낌입니까? 근데 본회의장에서 제 근처까지는 오다가 제 앞으로는 안 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뭔가 좀 한번 약간 이렇게 가보시지 그러세요. 한번 있어요? 가보시지. 네. 예, 뭐 그렇지는 않고요. 뭐 저는 뭐 피할 이유도 없고. 네. 뭐 당연히 또 선거 끝나면은 화합하고. 예, 네. 화합해야 되고요. 네. 뭐 개인적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라는 게 명분과 정당성, 실리 그리고 정치인은 또 말과 행동과 책임 이게 다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그런 부분이 안 보이니까 제가 평소 야당의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존경했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좀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봐도 근데 의원님께서는 개인적 감정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네, 진짜 없습니다. 정청래 후보도 개인적 감정이 없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요하지 않죠. 뭐 사감으로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사실은 뭐. 마주쳤거든요. 막 아 마주쳤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네. 악수했죠. 악수했어요? 그때 정청래 후보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아이 패널들은 100대 0으로 다 때리고 있더라. 아 그렇게 하원기 소장한테. 그러니까 혼자 말하듯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하원기 소장 어떻게 화답한 거예요? 그냥 사실이 아니다 이런 내용은 네. 본인 생각하시는 바는. 네. 그리고 그 방송 그때가 이제 CBS였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100대 0 발언을 그때 하신 거예요. 아 그랬구나. 제가 어제 백대영 MBC 발언이 거기서 나왔네요. 그게 하원기 네. 얼굴 보고 떠오른 발언이구나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보니까. 아니 근데 저도 참 그래요. 예, 말씀하세요. 말씀. 예. 그러니까 뭐 제 얼굴 보고 그 정도 떠올렸으면 또 많이 참고 계신 거죠. 아니 저도 그래요. 뭐 이렇게 평론하다 보면 누군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다 칭찬도 하고 싶어요, 솔직히. 네. 뭐 굳이 깎아내릴 이유도 없어요. 저도 정청래 네. 후보 아니 뭐 쓴소리 해가지고 제가 얻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하면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잘한 게 없는데 잘했다고 해줄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좀 돌아보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해요. 자기 성찰이 좀 빠져 있다. 네, 근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그 응원 댓글을 보내주고 계신데 일단 이제 부산 민아이님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의 이런 모습 볼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반드시 당 대표는 김민석입니다. 하지만 송영길 의원님도 응원합니다. 이런 게 약간 좀 이렇게 송영길 의원님을 함께 이렇게 추켜 세우는 게 네. 분위기가 아닌가 싶고 우리 그린 바이올렛님은 조계원 의원님은 찐명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거 찐명 너무- 맞으신 거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확인 좀 받고요. 우리 푸쿠푸쿠 뱅뱅님은 이유진 기자님 팬입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지고 쫄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모습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이유진 기자 팬이라는 걸 지금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제 상황인데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우리. 그래요.